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적과 갈등을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어디에나 배울 점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의 가치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은 적을 만드는 행위를 어리석은 것으로 보곤 한다. 하지만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적을 삶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했다. 그는 적이야말로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시험하고 우리를 더 큰 성장으로 이끄는 도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적은 단순히 갈등의 상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정의하고 성장시키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적을 무분별하게 만드는 것은 위험하며 그 과정은 신중하고 전략적이어야 한다. 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극대화하면서도 그로 인한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로 현명한 사람의 태도다. 그렇다면 왜 적이 필요하며 어떻게 적을 만들고 다뤄야 할까? 적은 단순히 피해야 할 존재가 아니다. 적은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고 이를 극복할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의 신념과 가치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종종 평온함 속에서 안주하기 쉽다. 그러나 적은 우리를 그 평온함에서 끌어내어 도전과 시험을 통해 성장하게 만든다. 적이 없으면 우리의 능력과 내면의 힘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채 잠들어 있을 뿐이다. 적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하는 촉매가 된다. 적은 또한 우리를 정의하는 거울과도 같다. 적과의 대립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위해 싸우고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지 분명하게 만들어준다. 적은 우리의 신념과 가치를 시험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 적을 만드는 일은 단순한 갈등이나 분쟁이 아니다. 적은 우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 너무 약한 적은 도전의 의미를 잃게 하며 반대로 너무 강한 적은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적을 단순히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적을 현명하게 다루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적을 항상 관찰하며 필요할 때만 자극해야 하는 존재라고 보았다. 적과의 관계는 지나치게 가깝지도 지나치게 멀지도 않아야 한다. 너무 가까우면 우리의 약점과 계획이 노출될 수 있으며 너무 멀면 적을 통제하거나 관리하기 어려워진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다가가거나 물러나는 것이 중요하다. 적을 다룰 때는 존중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적을 경멸하거나 모욕하면 불필요한 적의를 초래할 수 있다. 반면 적을 존중하는 태도는 그들의 행동을 완화시키고 더 나아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다. 적과의 갈등을 극복하는 법. 적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갈등을 반드시 승패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갈등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동시에 상대를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았다. 갈등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직면해야 할 때와 물러나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것이다. 필요할 때 적과 맞서되 불필요한 대립은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수적이다. 적의 약점과 강점을 분석하고 자신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갈등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명예로운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승리한 경우에는 적을 모욕하거나 처벌하지 말고 관대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는 당신의 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적의 반격 가능성을 줄여준다. 때로는 갈등을 끝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화해일 수도 있다. 화해는 적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관계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된다. 적은 성장의 동반자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철학에서 적은 단순히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적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도전의 상징이다. 적은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고 그것을 극복할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 자신을 정의하고 성장하게 만든다. 현명한 사람은 적을 만들되 그것을 감정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는 적을 선택하고 관리하며 갈등을 극복하는 모든 과정을 전략적으로 다룬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가르침은 우리가 적을 통해 스스로를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적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나아가 적마저도 존중하며 성숙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의 모습이다. 적은 당신이 누구인지 묻고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를 시험하는 존재다. 이제 당신의 적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적을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 실수는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다. 우리는 누구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에 직면하며 때로는 그로 인해 좌절하기도 한다. 하지만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실수를 단순한 실패로 보지 않았다. 그는 실수를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중요한 계기로 여겼다. 실수는 끝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라시아는 실수가 가진 잠재적인 가치를 강조하며 이를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사람의 기술이라고 말했다. 이 장에서는 실수를 대하는 태도와 그것을 기회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탐구한다. 실수는 성장의 씨앗이다. 실수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그것은 우리의 약점과 한계를 드러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길을 제시한다. 실수는 불편한 경험이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자신으로 변화할 수 있다. 실수는 단순히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경험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문제를 분석하며 다음에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라시아는 실수는 고통스러운 교사지만 진정한 지혜를 남긴다고 말했다. 실수를 기회로 바꾸는 태도. 실수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수를 대하는 태도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실수에 직면했을 때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를 세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실수를 인정해야 한다. 자신이 한 실수를 부정하거나 회피하면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실수를 받아들이는 용기는 변화의 시작점이다. 둘째, 실수를 분석해야 한다. 단순히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그 실수가 왜 발생했는지 깊이 이해해야 한다.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 셋째, 실수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아야 한다. 실수를 반성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후회와 자책으로 이어지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실수는 과거에 머물러야 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한다. 실수를 기회로 바꾸는 기술. 실수를 단순히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실수를 기회로 바꾸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유연한 사고다. 실수는 종종 우리의 계획이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한다. 이때 계획에 집착하기보다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능력은 실수를 기회로 바꾸는데 핵심적이다. 두 번째는 주변의 조언을 활용하는 것이다. 실수를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은 때로는 더 큰 어려움을 낳는다.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과 조언을 구함으로써 실수를 극복할 수 있는 더 나은 방안을 발견할 수 있다. 그라시아는 지혜는 개인의 재산이 아니다. 그것은 공유될 때 더 커진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실수를 통해 배운 것을 즉시 행동에 옮기는 것이다. 실수를 반성하고 그 교훈을 받아들였다면 이를 기반으로 즉각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실수를 기회로 전환하는 사람은 배움에 그치지 않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실수와 관계를 재구성하기. 실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에서 끝나지 않는다. 실수는 종종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발생한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관계에서 발생한 실수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첫째, 실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 관계 속에서 실수를 했을 때 이를 숨기거나 변명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신뢰를 잃게 만든다. 진심 어린 사과는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둘째, 상대방이 실수에 대해 느낀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하라. 실수를 단순히 행동의 문제로 보지 말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느꼈을 감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공감은 관계 회복의 핵심이다. 셋째, 실수를 통해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라. 말로만 사과하고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실수를 인정한 후에는 구체적인 변화와 개선을 통해 상대방에게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실수는 새로운 길의 시작이다. 실수는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나은 길을 발견하도록 돕는 안내자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실수에 대해 그것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시작을 위한 자극이 된다고 말했다. 실수를 기회로 바꾸는 과정은 쉽지 않다. 그러나 실수는 우리가 내면적으로 성숙하고
외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이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라. 삶은 실수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실수 속에서 배움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당신은 실수할 때마다 더 강해질 것이다. 실수는 끝이 아니다. 그것은 더 나은 시작을 위한 기회다. 권력은 단순히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명령하는 능력이 아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권력을 인간관계와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조율하는 섬세한 예술로 보았다. 그는 권력을 얻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권력을 어떻게 다루느냐이다라고 말하며 권력의 본질과 그 사용법에 대해 깊이 고찰했다. 권력을 잘못 다루면 파멸을 초래할 수 있지만 지혜롭게 다룬다면 사람들을 이끌고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으로 변모한다. 권력을 다루는 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상황에 대한 통찰,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복합적인 예술이다. 이 마지막 장에서는 권력의 본질과 그것을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 그리고 권력을 통해 삶을 전략적으로 이끄는 법을 살펴본다. 권력의 본질 힘은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권력을 단순히 물리적 강제력이나 외적인 지위로 보지 않았다. 그는 권력을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영향력으로 정의했다. 권력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행동과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권력은 고립된 개인에게서 생겨나지 않는다. 그것은 타인과의 관계, 그들로부터 받는 신뢰, 그리고 상황을 이해하고 조율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된다. 권력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강점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상황과 사람들의 강점을 활용할 줄 안다. 권력은 또한 본질적으로 유동적이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권력은 물과 같다. 고정되지 않고 흐르며 그 흐름을 이해하는 자가 그 흐름을 지배한다고 말했다. 권력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며 소멸하는지를 깊이 관찰해야 한다. 권력을 지혜롭게 다루는 태도. 권력을 지혜롭게 다루는 것은 단순히 권력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아는 데 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권력을 다룰 때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를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제시했다. 1점. 권력은 책임이다. 권력은 단순히 특권이 아니다. 그것은 커다란 책임을 수반한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결정과 행동이 타인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그라시아는 권력은 그것을 사용하는 자의 성격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권력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 2점. 겸손을 유지하라. 권력은 종종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 그러나 권력은 늘 유동적이며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권력을 가진 자가 가장 먼저 잃는 것은 겸손이다라고 경고하며 겸손함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겸손은 권력을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된다. 3점. 권력을 남용하지 마라.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결국 자기 파멸로 이어진다. 그라시아는 과도한 권력은 반드시 반발을 부른다고 말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타인을 억압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권력은 사람들을 위협하는 도구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수단이어야 한다. 권력을 얻는 기술. 권력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것이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권력을 얻는데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기술을 제시했다. 1점.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라. 신뢰는 권력의 기초다.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권력을 맡기지 않는다. 권력을 얻으려면 먼저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정직함과 일관된 행동,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라시아는 신뢰는 가장 강력한 권력의 원천이다라고 말하며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타인의 신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점. 주변 환경을 이해하라. 권력은 사람들과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다. 권력을 얻으려는 사람은 자신이 속한 환경과 그 안에서의 관계를
연밀히 분석해야 한다. 누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요소들이 상황을 움직이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을 이해하는 능력은 단순히 기회를 발견하는 것을 넘어 권력을 얻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계획적으로 활용하게 만든다. 3점. 필요한 순간에 나서라. 권력을 얻으려면 적절한 순간을 포착하고 행동해야 한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기회는 순간적으로 찾아오며 그것을 잡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말했다. 필요할 때 용기 있게 나서는 것은 권력을 얻기 위한 중요한 기술이다. 권력을 유지하고 사용하는 기술. 권력을 얻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유지하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권력을 다룰 때 다음과 같은 기술을 강조했다. 1점. 권력을 분산하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주변 사람들과 적절히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권력을 독점하려 하면 반드시 반발을 부르게 된다. 권력을 분산함으로써 사람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 2점. 명확한 기준을 가져라.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은 항상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일관되지 않은 행동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며 신뢰를 잃게 만든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명확한 기준은 권력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그 힘을 더 강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3점. 자신을 숨기는 법을 배워라.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너무 많이 드러내면 사람들이 당신을 예측하고 권력을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자신의 의도를 적절히 숨기고 필요한 순간에만 드러내는 것이 권력 유지의 핵심이다. 권력의 궁극적인 목표.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권력이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권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들과 협력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힘을 통해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하며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한다. 권력은 무기처럼 다룰 수도 있고 도구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예술처럼 섬세하고 지혜롭게 다루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권력을 지배할 수 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가르침은 단순히 권력을 얻고 유지하는 방법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권력을 통해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만든다. 권력은 당신의 선택에 따라 그 본질이 달라질 것이다. 당신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저는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철학을 듣고 적과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식상한 라이벌을 만들어라 라는 말로 들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네요.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적과 실수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제는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